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한 남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대가는 배신과 거리의 삶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삶을 뒤바꿀 한 사람이 나타난다. 길바닥에서 버림받은 노숙자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기업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극적인 반전 이야기. 노숙자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울의 서울, 거리는 어둠이 내려앉고 눈발이 흩날리고 있다. 거리에는 바람 소리와 함께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박노인은 낡고 해진 코트를 입고 몸을 웅크린 채 한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손은 얼어붙어 갈라져 있다. 주변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박영수 씨는 한때 평범한 가장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의 노후는 비참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긴 후 그는 길바닥으로 내몰렸다. 지금 그는 서울의 추운 겨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박노인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남은 음식 조각을 찾는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잠시 후 빵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자식들한테 재산 다 줬더니 결국 나를 길바닥에 내몰다니. 그래도 죽을 순 없지. 살아야지. 그는 빵 조각을 손으로 털어내며 입에 넣는다. 그러나 빵은 딱딱하게 굳어있어 씹기가 어렵다. 박노인은 이를 악물며 빵을 삼키려 애쓴다. 한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박영수 씨는 이제 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박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노숙자들과 눈길이 마주친다. 그들 역시 추위에 떨며 종이박스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겠지. 세상 참 야속하구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담요를 더 꽉 감싼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자 박노인은 몸을 웅크리고 떨기 시작한다. 거리의 겨울은 잔인하다. 따뜻한 집과 가족의 품에서 지낼 수 있었던 과거는 이제 박영수 씨에게 먼 기억일 뿐이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박노인은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발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본다. 하늘도 참 차갑구먼.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래도 뭐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 버텨야지. 그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손을 뻗는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선다. 주변에서 누군가 작은 불을 피우는 모습이 보인다. 박노인은 그쪽으로 다가가 몸이라도 녹이고 싶지만 다른 노숙자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거리는 모두에게 냉혹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조차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간다. 박영수 씨는 그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노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담요를 덮고 웅크린 채 앉는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그의 자식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구나.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는다. 그래도 죽진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너희 앞에 다시 설 날이 있을 거다. 그 순간 멀리서 정장을 입은 김비서가 박노인을 유심히 바라보며 다가온다. 김비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박영수 씨 맞으십니까? 누구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 거요? 거리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박영수 씨에게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운명의 시작이었다. 박영수 씨에게 찾아온 김비서는 대기업 H그룹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박영수 씨가 회장의 친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웠다. 저는 대기업 H그룹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찾으시던 분이 바로 박영수 씨입니다. 농담하지 마시오. 내가 노숙자인데
무슨 대기업 회장이 나를 찾는다고 잘못 찾아온 거 아니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혹시 젊으셨을 때 가족과 헤어진 적 있으십니까? 내 젊은 시절 얘기라면 길어. 하지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박노인에게 DNA 검사를 제안한다. 회장님께서는 어릴 적 헤어진 친부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 DNA 검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이거 무슨 사기 아니요? 내가 가진 건 이 담요 하나뿐이네. 뭘 더 빼앗아 가려는 거요? 사기가 아닙니다. 만약 결과가 틀리다면 제가 책임지고 다시 이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는 박영수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영수 씨는 긴장과 불신 속에서 기다렸다. 병원 대기실에서 박노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 비서는 옆에서 차를 건네며 말을 건다. 회장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박영수 씨가 맞으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라.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바꾸겠다는 거요.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김 비서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 당신은 정말로 H그룹 회장님의 친부이십니다. 박영수 씨는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의 과거와 연결된 운명의 인물이었다. 박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며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박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선다.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회장을 바라본다. 내가 네 아버지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냐? 회장은 책상 위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박노인에게 건넨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남긴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셨다고요.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손끝이 떨린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 사진. 그래. 이건 내가 너희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구나. 네가 그 아이란 말이냐? 이렇게 커서 나를 찾아온 거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아버지.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가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랜 세월의 고통과 후회를 떠올린다. 그랬지. 너희 어머니와 나는 너무 가난했어. 너라도 잘 키우려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내가 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장은 다가가 박노인의 손을 잡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힌 채로 눈물을 닦는다. 너 같은 자식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하지만 난 너무 초라하다.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다행이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내겐 큰 위안이다. 회장은 박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라 건넨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하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온 박영수 씨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에게 기쁨과 동시에 혼란을 안겨주었다. 박영수 씨는 한때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노숙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대기업 회장의 친부로 인정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거실로 들어선다. 김 비서가 그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이곳은 회장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이게 다 꿈인가? 내가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이야. 박 노인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 서려 있다. 그때 회장이 들어와 박 노인에게 다가간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는 게 고맙기는 하다만 나는 이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회장은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한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쩔 수 없이 떠나셨다고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며 회장의 말을 곱씹는다. 그래, 나는 너희 어머니와 너를 사랑했지. 하지만 가난이라는 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라도 잘 키우고 싶어서 떠난 건데 내가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박 노인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노인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다. 회장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 박 노인 앞에 놓는다. 박영수 씨는 오랜 시간 거리에서 굶주리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따뜻한 식사와 안락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린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거리에서의 삶과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남아있구나. 회장은 박 노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자식들은 왜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주면 나를 돌봐줄 줄 알았다. 하지만 재산만 빼앗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더구나.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네가 나를 찾아줬구나.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나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다. 회장은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다행이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내겐 큰 위안이다. 박영수 씨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리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그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노인이 대기업 회장의 저택에서 안락한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박 노인을 버렸던 자식들이 그를 찾아오기로 결심한다. 저택 앞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고 차에서 큰아들과 막내딸이 내린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가 서려 있다. 박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대가는 배신과 거리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된 후 그를 버렸던 자식들은
뒤늦게 후회를 하며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택문 앞에서 자식들이 초인종을 누른다. 김비서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만난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김비서가 안으로 들어가 박 노인에게 자식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박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제 와서 날 찾아오다니. 무슨 낯짝으로 온 거냐? 잠시 후 박 노인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비서에게 말한다. 들어오게 해라.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자식들이 거실로 들어온다. 박 노인은 소파에 앉아 있고 자식들은 그의 앞에 서 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박 노인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한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너희는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거리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 때 너희는 날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것이냐?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는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때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빠를 위해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필요로 했던 거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주었더니 나를 거리로 내몰았어. 이제와 회장의 친부라는 소문 듣고 찾아온 건 아니냐. 자식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뵙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가족이 아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 노인에게 매달린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빠,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박 노인은 잠시 침묵하며 자식들을 내려다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넨다. 너희가 날 찾은 건 늦었다. 내가 거리에서 고통받던 시간은 너희의 배신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제 난 너희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다. 박 노인은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간다. 자식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박영수 씨는 뒤늦게 찾아온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과거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삶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영수 씨는 오랜 시간 거리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박 노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펼친다. 신문에는 H그룹 회장의 친부 박영수님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짓는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참으로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때 김 비서가 정원으로 다가온다. 그는 박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말을 건넨다. 아버님, 회장님이 곧 아침 식사 자리로 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알겠다. 조금만 더 여기 앉아 있겠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고 박 노인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박영수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찾아온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거리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은 멀리 사라져갔고 그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박 노인은 회장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 식사가 놓여있다. 회장은 박 노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 박노인은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그는 한 입씩 음식을 먹으며 감탄한다. 맛이 참 좋구나. 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는구나.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이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회장은 박노인을 회사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아버지, 오늘은 회사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사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곳에 가겠느냐? 아버지는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H그룹의 뿌리와도 같은 분입니다. 직원들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할 겁니다. 박노인이 회장의 안내를 받아 회사로 들어선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한다. 박영수 씨는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친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원들 사이를 지나며 박수를 받는 박노인의 얼굴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서려 있다. 회장은 그를 이끌고 집무실로 데려간다. 아버지, 이곳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명예회장으로서 언제든 이곳에서 쉬시거나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싶구나.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제 나도 너와 함께 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마. 저녁 무렵 저택의 정원에서 박노인이 벤치에 앉아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그의 자식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박영수 씨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교훈을 찾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삶이라는 게 참 알 수 없구나.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